검사를 벌인 결과 병사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친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예천의 상근 예비역 병사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사랑의 교회에 방문했던 육군 부사관 1명도 추가로 확진된 가운데 군은 부대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양대는 어제 서울 캠퍼스 제1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안내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다리고 외출한 학생들은 즉시 복귀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일산동구 123 요양원의 입소자 8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큰 권능교회 관련 확진자인 요양보호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고 접촉자 파악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걱정되는 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규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 가운데 숨진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8.15 도심 집회 자제를 호소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특성상 60살 이상 고령자가 많고 또 고령자가 많다는 것, 그만큼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서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전광훈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걱정은 통계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의 97%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사망자의 연령대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가 방문 요양센터 등 이른바 노인 이용시설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감염된 노인 가운데는 감염이 숨진 뒤 확인되는 걱정스러운 경우마저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께서는 증상을 인지하거나 그걸 또 코로나로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단검사가 좀 늦어지면서 치료하는 시기가 늦어진 걸로 보고 있어서 신규 환자가 늘면서 위중 환자, 중증 환자는 지난 2주 동안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미들 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60살이 넘는 고령층이라 걱정은 더 큽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철회하며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대 현수막은 내려가고 같은 자리에 찬성 현수막이 올라갔습니다. 강원 지역 첫 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센터 설치를 반대하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체 의견을 모은 끝에 반대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과 빠른 퇴가 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모아 대승적 차원에서 병실이 부족했던 만큼 센터 설치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무엇보다 교회발 감염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원주 시내 소규모 교회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최근 원주 지역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공무원들이 파견돼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합 분리를 명령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모이더라고. 근데 이제 가셨어. 다시 좀 있다가 다시 모이더라고. 그럼 노래하고 난리 났어요. 농촌 지역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시골마을 60대 마을 이장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접촉자 2차 감염이 발생했고 주민이 자주 찾던 면사무소도 폐쇄됐습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다수 주민과 만나 밀접 접촉자가 도심 못지않게 늘어난 상황. 강원도 다른 지역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일단은 검사를 올린 게 30몇 명을 올린 거고요. 네. 네, 그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되셨는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밝히지 못했거든요. 주민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설치 준비에 들어간 생활치료센터. 하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인 확진 사례가 이어지며 집단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국회도 나섰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말 늦은 밤 긴급회의를 열어 집단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의료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잇따라 접촉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놓고 밤새 토론을 벌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향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희 위원장과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 합의문을 토대로 집단 휴진을 지속할지 투표에 붙였습니다. 투표 결과 집단 휴진을 계속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의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고 결국 다음날 오전 2차 투표까지 거쳐 압도적인 표차로 집단 휴진 지속 방침을 의결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몇 차례 양보했는데도 집단 휴진을 멈추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이 이 정부의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집단 휴진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문제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집단 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일부를 고발하자 일부 교수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전공의협회는 향후 단체 행동에 관한 결정권을 박지연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황입니다. 박 위원장이 의료계와 정부를 상대로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고도 집단 휴진 중단을 거부한 만큼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환자단체연합,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에 들어갔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연기됐던 상임위별 결산 심사가 재개되고 다음 달 1일 정기국회도 시작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 동안 파쇄됐던 국회 의원 회관입니다. 소독 작업을 마치면서 이곳과 국회 본관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은 이렇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다시 문을 열며 그동안 중단됐던 결산 심사 등 의사일정도 재개됩니다. 화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 대정부 질문 등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개회식에서는 애국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출입인원도 최소화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 300명과 국무위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셧다운 기간 비말 차단용 1박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다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상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도 9월 중에 도입할
앞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상태 투변의 경우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혼육을 치렀던 국회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YTN 김대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생 지원을 위한 당정청회를 이번 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합당은 3단계 거리두기와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를 위한 4차 세금 예산 편성까지 다시 꺼내들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민지도부와 화상 간담회를 연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주 초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서둘러 협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생 지원에 관해서는 추석 이전에 수행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정청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범위,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임 일선에서부터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한 이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책에서부터 힘을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합니다. 일단 이번 주 초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할 전망인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또다시 기원했습니다. 가장 강한 수준인 3단계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국민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주석기 판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처럼 꼭 필요한 계층의 선별 지급단으로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난보험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난 발언을 언급하고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지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예결특위 통합당 간사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함께 최근 이어진 폭우의 피해 지원금을 위해 추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앞둔 통합당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앞에서 합치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영업 매출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가까이 줄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말 매출 급감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민간 수비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 사용액은 확진자 수가 늘면서